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실 내용이고 상당히 재미있어 할 내용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와봤습니다. 제목은요. 제가 2020년도 초반부터 올 초 1월달 초반부터 지금까지 해서 제가 부동산 소장님으로부터 지금 사장님 금매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겠죠. 여러 군데 제가 많은 소장님들과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제가 여기를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투자를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금매라고 소장님들이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은 곳 5군데, 뭐 5가지 상황,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장님, 여기 뭐 저번에 연락드렸던 저번에 현장 방문했던 현장 여기 부동산인데요. 여기 올수리 했는데 금매로 나왔어요. 사장님, 이런 문자를 제가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면 자, 올수리도 했는데 금매라고 금액까지 제가 딱 보았는데 제가 시세를 받겠죠.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지금 현재 기본집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한 집과 거의 시세가 비슷하더라. 이거 완전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장님, 제가 지금 당장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소장님이 혹시나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는가 또는 없다면 시간이 되실 때 혹시나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사진을 좀 전송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오후에 곧 갈 예정이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너무 이렇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 현장에도 그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전세 매매 갭 차이가 적었던 지역이고 이런 계속적으로 전세 매물이 점점점 소진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그 말씀드린 거기가 상당히 저층이라든지 탑층이라든지 이것이 아니었고 상당히 중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죠. 여기도 수리만 돼 있다면 올수리, 그리고 올수리가 돼 있다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오후에 제가 사진을 딱 받아보고 여기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요. 사진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올수리를 했잖아요. 제가 저기 대구에 있는 올수리 해가지고 전세도 줘봤는데 수리를 했다고 사진을 딱 받았는데 이런 장판이라든지 도배지 색깔이라든지 요즘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닥 문, 이렇게 우리가 방문 같은 거 열면 밑에 보통은 요즘에 틀을 다 없애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대로 있고, 욕실도 딱 봤는데 요즘 트렌드가 아닌 겁니다. 약간 올드한 트렌드. 그리고 이 밖에 베란다 쪽 사진도 찍었는데 상당히 짐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었고, 타일이라든지 바깥에 이렇게 페인트한 색칠 그 자체도 조금 오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여기 올수리한 거 맞느냐? 네, 수리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수리한 지 시간 좀 된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만 언제 했냐고 집주인께 좀 물어봐달라 하니까 답이 왔는데 2012년도에 올수리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몇 년도죠? 2020년도입니다. 물론 올수리해서 좋지만 안 한 집보다는 좋지만 이게 시간이 벌써 8년 이상이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이 현재 아파트 단지에 나오는 기본집, 그러니까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집 대비해서 지금 이거 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8년 전에. 비교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그러니까 기본집 또한 저층이라든지 탑층이 아니고 중층인데 한 번도 수리 안 한 집이 이 집보다 1,000만 원 정도 싸다는 거죠. 시세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집을 하시겠습니까? 24평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외부 샤시는 못할지언정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은 1,000만 원 이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것 1,000만 원 싸기 때문에 이것 사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고 오래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오래된 올수리였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은 패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로얄동 로얄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세도 적정하게 떨어져 있었는데 금매였죠. 금매라고 생각해서 또 제가 오늘 5군데 말씀드리는 지역은 다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이고 로얄동 로얄층인데 소장님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몇 동 몇 호입니까? 제가 지도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답이 왔습니다. 몇 동 몇 호 상당히 층도 좋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해드리고자 화이트보드에 대략적인 사진을 그렸는데요. 정밀한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얄동 로얄층인데 왜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자, 아파트 단지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자, 사자로 시작된 거. 위에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양이겠죠. 보통 이런 뭐 구조가 있고 위아래가 도로고 다 이게 밑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쪽이 다 베란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제가 두 번째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로얄동, 로얄층인데 이런 식으로 생긴 예전 단지들이 많겠죠. 최신축은 이렇게 짓지 않겠지만. 자, 두 번째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던 매물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자, 이 왜 그렇죠, 여기가? 왜 제가 여기를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통 판상형이라 하겠죠, 대부분. 여기가 남양입니다. 아시겠지만. 남양. 다 밑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꺾인 쪽이죠, 꺾인 쪽. 기역자로 된 아파트 단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통풍이 안 돼서 환기가 안 될 확률이 높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베란다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베란다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막혔고, 여기 막혔죠. 베란다가 요쪽은 주방 쪽이고, 요쪽은 방 쪽입니다. 거실하고. 여러분들. 해가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여기는 해가 안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급매라고 했고, 상당히 지금 수리도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 했는데, 몇 동 몇 토냐 했을 때, 요 호수의 중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과감하게 포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물론 상당히 뭐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있고 내부도 상당히 좋았지만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여기를 시세 차익으로 내가 보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패스를 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도 로얄동, 로얄층이었는데 여기 이 단지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간략적으로 지도를 제가 여기 뭐 도면을 제가 가져온 그려본 곳이고요. 세 번째로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또 투자를 안 했냐? 자, 여기 밑에입니다. 밑에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요 위치였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 아니 여기인데 왜 투자 안 했어요? 꺾인 지역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기 베란다도, 여기는 여러분들 베란다가 이쪽이죠. 동양입니다. 동양. 자, 제가 여기를 왜 투자를 안 했냐면 여기 요 아파트 요 단지 때문입니다. 여기. 자, 여기는 베란다가 어디입니까? 남양이기 때문에 이쪽이죠. 여기 가서 여기 딱 아파트 가가지고 밖에 조망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가 보일까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이제 베란다를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분들은 또 여기 베란다 나와가지고 앞에 쭉 보자 뭐 있냐면 여기 쭉 보이고 여기가 보이겠죠? 이 집도 다 보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아파트 단지 구조가 이렇게 된 게 많거든요. 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사생활적으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싸게 살고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있는 판상형 정상적인 요런 것보다 또 요 위에 있는 요런 아파트 여기 단지 여기는 별 문제가 없죠. 다 남양이고 간섭되는 게 없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그런 간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호수가 몇 동 몇 호냐 라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라인별로 다 다르죠. 같은 동이라고 해도 여기 말씀드렸죠. 요 라인과 요 라인은 가격적인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 살면 내가 안 살면 나는 다행이지만 세입자분들이 여기를 봤을 때 이게 서로 상대방의 베란다에서 다 보이고 여름에도 마음껏 이렇게 막 반팔 반바지 편한 옷 입지 못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세입자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와서 살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여기 세 번째를 패스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전세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올 초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적으로 네이버 매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네이버를 보시면 이렇게 내 관심 매물에 추가를 할 수 있죠. 뭐 계속적으로 뭐 검색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이 매물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때까지 쫙 그 장바구니에 담듯이 부동산을 다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작년도 계속적으로 봤던 지역이 올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지역이 그 아파트 단지가 뭐 매매 전세 갭이 붙어 있고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지역이고 전세가 나오자마자 계약되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딱 와서 또 부동산 소장님 연락이 와서 지금 여기에 상당히 저렴한 뭐 아파트 매물이 났다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왜냐면 올 초까지만 해도 전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이버 매물 딱 들어가니까 전세가 10개 이상 쌓여 있는 거죠. 그것도 동일 매물을 체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매물이 1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소장님께 전화를 드려봤죠. 소장님 여기 올 초까지만 해도 전세 매물 별로 없었는데 나오자마자 계약돼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전세 매물이 쌓여요? 했더니만 저도 주변에 알아봤죠. 알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주변에 올해 이제 중반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신축
입주 물량이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때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올 중반,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현재 본인의 아파트를 구축입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위치는 좋았는데 여기 팔고 글로 가려는 그런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안 팔리니까 전세까지 내놨구나. 그 집주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고 본인이 그 집 팔고 가려 했는데 매도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전세라도 놓고 가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다 전세로 내놓고 하려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현재 그런 시기에 전세 매물이 쌓이더라. 그러면 전세 매물이 쌓이면 시세도 낮아지고 그중에 이제 경쟁력 있는 매물은 결회가 되겠죠. 상당히 뭐 수리가 됐다거나 상당히 위치가 좋다거나 남향이거나 판상형이거나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아니 이상에는 되겠지만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또는 전세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내 돈이 더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여기로 내가 지금 투자해서는 안 될 지역이다. 앞으로 공급이 많아지고 입주가 많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는 상당히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전세를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역전세가 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번째, 여기를 과감하게 패스를 했다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인구 유출 또는 미분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곳 또는 하지만 공급은 적정했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여기를 이제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에서 20만인 사이입니다. 그 사이의 지역이고 시입니다. 시이고 공급은 적정했습니다. 내년, 내후년 그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적정 수요가 있겠죠. 그 수요만큼 공급은 있는데 다행이지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점점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대기업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공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주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지역이고 미분양이 점점점 소진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해서 미분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지역이고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물론 그 전부터였겠지만 산업이 해당 지역에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해당되는 그 대기업주 자체도 점점점 빠져나가는 여기는 이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인데 점점점 여기도 힘들어지겠구나. 공급은 적정했지만 수요가 점점점 줄어들겠구나. 인구도 점점점 유출되고 있고 주변에 더 큰 도시로 여기를 제가 상당히 올 초부터 눈여겨봤었는데 전세 매매 갭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5년차 이내 신축이던 아파트였는데 뭐 거의 1,000만 원 이내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전세 매물이 좀 쌓여가죠. 시세도 점점점 떨어지는 지역이고 주변적인 이런 여건도 상당히 나빠진 지역에 연락이 왔었는데 최근에 소장님 조금 더 상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보고 적당히 제가 판단 드려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통화를 끊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 총 지역 올수를 했는데 좀 오래된 지역 또는 로얄동 로얄층이었는데 말씀드렸지만 꺾였던 기역자 요기 지역 또는 이런 또 세 번째는 로얄동 로얄층이었는데 불구하고 서로 베란다가 간섭되면서 사생활이 침범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전세 매물이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 점점 무너져가고 인구 유출이 점점 되면서 미분양도 점점 쌓여가는 지역 공급은 적정했지만 나머지 모든 이런 뭐 시세 관련된 또는 전세 시세 관련된 이런 모든 팩터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패스를 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매라고 연락이 왔던 부동산 소장님께 감사하게도 연락이 왔지만 제가 포기하고 패스했던 상황 또 지역 왜 이렇게 제가 패스하게 되었는지 지역적 분석 같이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 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세하게 이런 요소 적재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정말 유효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영상에 댓글 또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널리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제작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